혹시 이런 걱정 해본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혼자 화장실도 못 가게 된다면 어떡하지?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은데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지금은 괜찮지만 몇 년 뒤에도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걱정은 나이 들수록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그런데요, 다행히도 지금부터 단 몇 가지 준비만 잘하면 그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노후를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함께 느껴보세요. 이런 영상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먼저 불편해지는 게 바로 집이에요. 젊었을 땐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리던 계단도 어느 순간부터는 무섭고 위험하게 느껴지죠. 특히 화장실은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장소입니다. 넘어지기 쉬운 욕실 바닥, 불편한 변기 높이, 잡을 곳 하나 없는 샤워실. 이런 것들이 낙상 사고로 이어지기 쉬워요. 그런데요,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만 깔아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변기 옆에 튼튼한 손잡이 하나만 있어도 일어설 때 훨씬 안전하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바꿀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조명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지니까 어두운 복도나 계단은 정말 위험해요. 센서 등을 달아두면 밤에도 밝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죠. 현관이나 주방 조명도 좀 더 밝게 바꾸는 게 좋아요. 빛이 잘 보이면 마음도 훨씬 편해지거든요. 주방도 손이 자주 가는 물건은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닿는 위치에 두고, 무거운 냄비나 프라이팬은 가볍고 안전한 것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조리대 높이도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정해 보세요. 식탁이나 의자 모서리도 뾰족하면 다치기 쉬우니 가능하면 둥근 형태로 바꾸는 게 좋고요. 혹시 러그나 작은 카펫을 쓰고 계신가요? 그 모서리가 들뜨면 발이 걸려 넘어지기 딱 좋습니다. 테이프로 고정해 두거나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이면 훨씬 안전해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사고를 예방하는 건 물론이고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줘요. 내가 아직은 괜찮다는 마음이 들면 노후 생활이 한결 밝고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세요. 10년, 20년 후에도 이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보면 됩니다. 큰 돈 들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변화들이에요. 노후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노후 준비에서 건강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돈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아주 작은 습관 하나로 천천히 바뀔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건 걷기예요. 매일 3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다리 근육이 유지돼요. 걷는 게 심심하다면 가까운 공원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산책해도 좋고 집 안에서 창밖을 보며 조용히 걸어도 괜찮아요. 근력도 무시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고 그게 넘어짐이나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요. 주 23회 물병이나 고무밴드를 이용한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해보세요. 팔을 들고 다리를 굽히고 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다음은 식습관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쉬워요. 하루 3끼의 달걀 하나, 두부 몇 조각, 생선 한 토막이라도 챙겨보세요. 채소도 꼭 곁들여야 해요.
색깔 있는 채소를 먹는 것이 더 좋아요. 칼슘도 중요한데요. 멸치, 우유, 두유처럼 뼈에 좋은 음식도 함께 드세요. 골다공증을 막아주고 뼈가 약해지는 걸 늦춰줘요. 수면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 밤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잠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어보세요. 불빛은 조금 어둡게 하고 자기 전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 아프기 전에 병을 발견하면 치료도 훨씬 쉽고 빠릅니다. 특히 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꼭 체크하세요. 의사 선생님 말대로 약을 잘 챙겨 먹고 몸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모든 걸 갑자기 다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씩만 시작해도 돼요. 걷기부터, 잠자는 시간부터, 하루 한 끼 식단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몸도 마음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아껴주고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작은 실천을 이어가 보세요. 그게 건강한 노후를 여는 첫걸음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전화만 하면 금방 만날 수 있었던 친구들도 지금은 누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냥 잊히는 사이가 되어버리죠. 처음엔 섭섭하고 외롭고 나만 혼자인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감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요. 문제는 이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진짜로 우울해지고 몸까지 아파진다는 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건강에 큰 영향을 줘요. 실제로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 치매,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고 해요. 그렇다고 억지로 누구를 만나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나에게 기분 좋은 사람 한 명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게 더 중요해요. 동네 산책 친구, 전화로 안부 묻는 지인, 아니면 취미를 같이 나누는 모임도 괜찮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나와 잘 맞는 관계를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의미 있는 연결이에요. 오래 알고 지낸 친구라 해도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진다면 굳이 관계를 이어갈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 관계는 정리하는 게 마음 건강에 좋아요. 대신 요즘은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도 다양해졌어요. 근처 주민센터나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아요. 노래교실, 요가 수업, 뜨개질 모임 같은 것들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한두 번만 나가면 자연스럽게 인사 나누게 되고 그게 또 하나의 생활의 활력이 돼요. 특히 누군가를 도와주는 경험은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봉사활동이라고 거창할 필요 없어요. 동네 어르신과 반찬을 나누거나 마을 행사 도우미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은 정말 큰 자존감을 줍니다. 혹시 스마트폰 쓰실 줄 아신다면 영상통화나 문자로 소통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가끔 안부만 나눠도 외로움이 줄어들어요.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손주에게 부탁해서 사용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그 자체로도 소통의 기회가 생기니까요. 관계는 억지로 만들 필요도 무조건 끊을 필요도 없어요. 필요한 만큼 나에게 맞는 속도로 편안하게 이어가면 됩니다. 진짜 좋은 사람 몇 명만 곁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그게 노후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든든한 힘이에요. 외롭다고 느낄 때마다 기억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외롭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외로움은 사라질 수 있어요. 마음을 열고 작은 인사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인사가 내 노후의 풍경을 아주 다르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참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한 집에 살아도 대화는 점점 줄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괜히 한마디 했다가 기분 상하게 할까 말도 조심스러워지죠.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의 관계는 더 중요해집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고 또 상처가 되기도 하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하세요.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았고 세상도 더 잘 아니까 내 말대로 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녀 입장에선 그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경청입니다. 자녀가 말할 때는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내 얘기를 존중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푸는 열쇠가 돼요.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먼저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자녀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건 조언보다 질문입니다. 내가 보기엔 이게 좋아 보이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자녀도 자신의 생각을 더 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선택권을 주는 게 신뢰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표현하는 방식도 부드럽게 바꿔보세요. 왜 그렇게 늦게 왔어? 대신 늦게 오니까 걱정했어. 다음엔 연락 한 번만 해줘. 이렇게 말하면 비난보다는 걱정이라는 마음이 전달돼요. 말은 같아 보여도 말투와 단어 하나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때로는 침묵도 필요해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굳이 끝까지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 멈추고 서로 마음을 가라앉히면 나중에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눈빛, 표정, 목소리 톤 같은 비언어적인 부분도 중요해요. 말은 안 했는데도 상대방이 느끼는 기분이 있어요. 팔짱을 끼고 이야기하거나 무표정으로 대답하면 자녀는 더 멀게 느낄 수 있어요. 따뜻한 표정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관계가 부드러워져요. 혹시 자녀가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문을 두드리듯 천천히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하루 한마디, 오늘은 어땠어?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족이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면 관계는 훨씬 편해져요.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식도 없어요. 서로 조금씩 이해하려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요. 자녀와의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말 한마디로 시작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먼저 따뜻하게 말을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 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건강해도 무기력해지고 외롭고 모든 게 귀찮아지거든요. 그래서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선 몸 관리만큼이나 마음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마음 관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해보면 좋은 건 감사하는 습관이에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이렇게 일어났네. 햇빛이 좋네. 이불이 따뜻하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감사는 하루의 기분을 바꿔줘요. 또 하루를 마칠 땐 오늘 있었던 기쁜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은 손주 목소리를 들었고,
따뜻한 국을 먹었고 햇살이 좋았어. 이렇게 사소한 기쁨에 집중하면 마음이 서서히 밝아져요. 두 번째로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슬픈 날엔 그냥 슬퍼해도 돼요. 외로운 날엔 지금 좀 외롭구나라고 스스로 말해보세요. 억지로 참거나 애써 밝은 척 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마음을 먼저 내가 이해해 주는 게 진짜 위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은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바람, 고요한 방 안 공기. 이런 순간들을 느끼다 보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마지막으로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노후에 새로운 걸 배우거나 뭔가를 해보려 할 때 자꾸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설 수 있어요. 하지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보는 게 더 좋아요. 처음부터 잘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실수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서툴러도 계속 해보는 그 과정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면서 외로움, 두려움, 후회 같은 감정을 느껴요. 그게 잘못된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조금씩 나를 돌보고 아껴주는 마음을 키워가면 노후는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에게도 수고했어 한마디 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내일의 기분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모이면 인생 전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노후 준비라는 건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큰 돈이 필요한 것도 대단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것, 매일 30분 걷는 것, 자녀와 대화를 조금 더 따뜻하게 나누는 것, 친구 한 명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런 사소한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노후를 훨씬 더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진짜 준비예요. 노후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자존감, 마음이 지치지 않고 누군가와 따뜻하게 웃을 수 있는 여유, 그걸 지키는 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진짜 노후입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지금 시작해도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정말입니다. 노후는 한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삶이니까요. 오늘 내가 한 걸음 내디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김에 손에 휴대폰을 들고 문자 하나 보내보세요. 잘 지내지? 생각나서 연락했어.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하루도 달라질 거예요. 혹은 오늘 저녁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수고했어. 오늘도 잘 살아냈어. 그 말 한마디가 내일의 기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감정은 말에서 시작되고, 말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실천은 인생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노후에 따뜻한 불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 보아요. 다정한 한 걸음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